네, 칼럼 스카트, No Matter What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아름다울 것처럼 굴고 영원히 권력이 자기와 함께할 것처럼 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겨울도 곧 언제가나 쉽게 또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겠죠. 그러면 땀나고 습한데 마스크 쓰면 힘드니까 그래도 겨울에 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그렇지 마스크 쓰면 따뜻하고 좋았는데 네 벌써 여름이야 뭐 이런 이야기하게 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눈도 많이 오고 또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길 조심 또 빙판길 도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외형이 내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더 겸손하게 살고 또 부족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나눈다는 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이 또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는 것을 바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열심히 살게 되면 내일 걱정도 사라지고 내일 걱정이 사라지면 또 모레도 더 밝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요. 누구보다 위대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간 한 여성 정치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얼반이 부릅니다. You will think of me.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KT 마튼의 메르켈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을 괴물로 묘사하고 서로 상대방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번 대선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 우리의 전망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 못하는 집단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난 사람이 머무는 곳도 역시 정치판입니다. 2020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선정했습니다. 재작년이에요. 2020년 트럼프와 함께 구렁텅이로 빠진 미국의 리더십. 정말로 구렁텅이로 빠졌죠. 네, 의회에 난입된 것처럼 민주주의가 와해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리더십 대신 위태로운 리더십 대신 메르켈이 세계의 공공연한 인증받은 리더임이 확인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15년도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앙겔라 메르켈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시험에 들었지만 앙겔라 메르켈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타임지에서 설명을 했는데 메르켈은 그리스 채무 위기 또 시리아 난민 위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정치의 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전범 국가였죠. 독일이. 하지만 경제적 또 도덕적 리더십으로 세계를 끌어안은 겁니다. 아무도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전격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총리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2021년도 12월에 총리직을 퇴임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메르켈은 독일 국민 75%의 지지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존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삶의 이면 쪽으로 해서 한 3, 4년 정도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메르켈 총리는
그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에요. 여성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중성화되어 있는데 어떤 그 불세출의 영웅도 아니고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도 아닌데 그만의 리더십과 그만의 정치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그 수장들이 머무는 그런 회의와 그런 토론과 협상에 아주 독보적인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메르켈은 동독 여성이고 과학자 출신입니다. 독일에서 동독 출신, 여성 출신, 과학자 출신은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변방의 인물이 어떻게 현대 정치의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메르켈 총리가 추구한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학자예요. 문제들을 가장 작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쪼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과정에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메르켈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협상 과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녀에게 협상은 참을성을 시험하는 고된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남자다움을 그리고 트럼프가 절대 권력자의 아나무인 무소불위의 어떤 오만 방자함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면 메르켈은 철저하게 현실 정치, 실용주의 그것 단 하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르켈이 소중한 가치로 여긴 것은 겸손, 경청, 침착, 공감, 합리성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독일인 모두의 총리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출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편견을 조정하고 분노를 선동하는 이들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메르켈의 연설은 격정적이지도 않고 대중을 확 잡아 끌지도 못했으며 영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앞선 정치를 경계했습니다. 메르켈의 정치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직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독일 작가 캐톨린 엠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르켈은 꿈과 비전을 얘기하지 않는다. 메르켈의 정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네,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에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메르켈은 늘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메르켈 같은 지도자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 이 메르켈 총리를 알아갈수록 독일 국민이 더 부러워집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릅니다. 문라이트. 언젠가 역사책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자 메르켈은 이렇게 답을 했다. 그녀는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선동 정치의 시대에 메르켈은 자신의 묘비명으로 겸손과 품위를 선택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메르켈을 얘기하고 있다. 2021년도 9월 우리는 위대한 리더십의 퇴임을 목격합니다. 대개 지도자들의 이 퇴임은 참 살아있는 권력에서 죽어있는 권력으로 이제 이동하는 순간이죠. 굉장히 쓸쓸하고 또 안타깝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레임덕이 아니라 바로 다른 데로 갔죠. 네. 권력이 끝난 그 이후에 아름다운 리더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없었습니다. 권력은 결국 그렇게 사라지기 마련이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기 마련이고 많은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메르켈은 예외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작년까지도 아프간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분주했고 그린피스 창립 기념 행사장에 찾아서 또 다자간 조치 없이 기후변화와 맞설 수 없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도 애초 약속 분량 2배에 이르는 백신 7천만 회분을 코백스에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도 독일 국민 75%가 메르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은 메르켈을 무티라고 부른다고 해요. 무티. 무티는 독일어로 무띠? 엄마라고 한다는데 이게 독일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책에 이렇게 나오네요. 가장 친근한 표현이죠. 엄마라는 표현을 한다는 게요. 근데 인상도 참 너무 푸근해요. 네. 숏컷이지만 푸근합니다. 자신들의 총리에게 그만큼 국민이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케이티 마트는 저널리스트이고 작가입니다. 4년간 메르켈 집무실에서 그녀를 취재하고 또 그 내용을 책으로 이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ABC 뉴스 소독 특파원을 지낸 이 저자 케이티 마트는 또 논픽션, 소설 이런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9권을 올린 헝가리 출신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이 작가 역시 냉전시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저널리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했고요. 4년간 총리 집무실에서 메르켈을 관찰하면서 총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보좌관 그리고 정치적인 정적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작가는 오랜 세월 메르켈의 본질에 다다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헨리 키신저, 힐러리 클린턴 이런 정치계의 거물들, 관료 학자들이 많은 인터뷰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영문으로 번역되지 않은 엄청난 분량의 독일 자료들, 또 헝가리 자료, 인터뷰 자료가 이 책에 다 자양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메르켈 리더십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합의를 향한 열망과 그 과정을 치밀하고 품위 있고 겸손한 경청으로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메르켈은 욕망하는 결과를 얻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접어둡니다. 협상은 참을성을 시험대에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칭찬은 메르켈이 바라는 보상 중 가장 하찮은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결과입니다. 연정과 협치의 전통이 강한 독일 정치계에서 메르켈 출발은 아주 미미했는데요.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연했고 겸손했고 강했습니다. 보수 우파였던 그녀는 녹색당 정책을 끌어왔고 원자력을 폐기했고 3인당 아이디어가 곧 메르켈 정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당파성에 갇히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독일 국민의 총리입니다. 이 말은 그가 어떤 정치를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말해줍니다. 메르켈은 과학자 출신의 분석력, 논리력, 또 연역적 사고방식을 정치에 접목했습니다.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에 엄청난 자료를 통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판단이 서면 협상 대상자에게 최선을 다해 설득을 했습니다. 남유럽 재정위기, EU 금융위기,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의 위기, 또 시리아 난민, 또 최근 코로나 위기까지 메르켈은 힘의 논리를 배격하고 포기를 모르는 외교적 협상으로 파고를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회자되는 게 2015년도 난민 100만 명이 넘는 그 시리아 난민을 끌어안은 것이죠. 합의를 이끌어내는 메르켈의 힘이 그 포용의 차원으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메르켈은 독일의 과거를 미안해했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이 독일 국민을 움직였고 결국 세계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자, 노래 어느 나라랑은 다르네요. 네, 전범 국가 중에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네, 이렇게 독일처럼 과거를 반성하고 반복할 수 없는 과거, 성찰 그리고 어떤 포용과 그 대승적 차원에서 이 어떤 세계를 끌어안는 그런 아주 대인배 같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이.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elebrate, 잉그리드 미찰슨이 부르는 곡이랑 까를라 브루니, 네, 이분도 아주 프랑스의 전직 영부인이었죠. 까를라 브루니가 부르는 이 샹송이에요. 제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 바랍니다. 쿠에쿤마딕, 예, 멜로디 음색, 그 다음에 심지어 이
가사는 모르지만 가사도 너무 좋습니다. 예, 신금을 울리는 우리 불어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메르켈은 재임 16년간 세계 정치 무대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퇴장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네, 미국 대통령만 벌써 이렇습니다. 또 자크 시라크, 사르코지, 마크롱, 시진핑, 푸틴, 토니 블레이어, 보리스 존슨, 대다수입니까? 전부 다 남자네요. 네. 이런 거친 외교 각축장에서도 앙겔라 메르켈은 가장 돋보였습니다. 특히 메르켈과 푸틴, 트럼프가 아주 압도적이었는데요.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때로는 어르고 또 한편으로는 달래고 이렇게 세계가 존중해야 할 룰과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메르켈 유명한 일화인데요. 트럼프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아주 짜증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짜증스러워했던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에게 환심을 사려고 기를 쓴다는 이유로 짜증스러워했다는데 반면에 메르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메르켈이 하는 대화는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실제 메르켈 말을 굉장히 경청했다 그래요. 메르켈은 차분하게 지배력을 행사했고 메르켈이 영어로 말을 할 때 내는 그 저음의 목소리는 상대의 심리적인 무장을 해제한다. 독일 분들의 아주 딱딱하고 강한 발음이 또 영어로 표현돼서 나올 때는 영국식 영어와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성적이고 남성적이고 신뢰감 있는 그런 어떤 언어의 음감이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메르켈은 정치의 영역에 자신의 자존심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로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허세의 쩐 마초들도 메르켈 앞에선 어리광 부리는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네, 허세의 쩐 마초들은 누굴까요? 네. 메르켈과 가장 가까웠던 지도자는 버락 오바마였는데 벌써 느낌상으로 약간 오바마랑 케미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메르켈이 오바마에게 호감을 느끼는 속도는 굉장히 더뎠다 그래요. 메르켈의 눈에 오바마는 겸손하지 않게 보였다 그럽니다. 이런 표현을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변변하게 이뤄낸 것도 없으면서 카리스마를 주체하지 못하는 안달난 젊은이였다. 이걸 누가 말한지를 모르겠어요. 저자가 말한 건가요? 저자가 말한 것 같아요. 메르켈이 이렇게 익살스럽게 표현했을까요? 메르켈은 처음에는 오바마를 경계했다 그럽니다. 알고 싶어 했는데 대체 오바마의 어젠다는 무엇일까?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타고난 웅변가 오바마와 차분한 과학자 메르켈의 대비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메르켈을 향한 오바마의 존경심은 갈수록 커졌고 마침내 2011년도에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셸 오바마는 메르켈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그래요. 저 있잖아요. 버락은 당신을 끔찍하게 아껴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메르켈은 기자단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미셸이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민감한 국제 이슈를 두고 밀고 당겼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가 메르켈이 개인 핸드폰 도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다시 냉각기를 갖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이면이죠. 네. 메르켈은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는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공직 생활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생활과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대중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행복하거나 슬퍼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메르켈은 말합니다. 메르켈은 남편과 호수와 삼림으로 둘러싸인 호헨발데 마을에 시골집을 짓고 그곳에서 주말을 보냈는데 메르켈은 총리이면서도 주말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오페라를 들으면서 요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는 감자 스프. 메리켈의 베를린 거주지는 옛 동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4층짜리 월세 아파트였다 그래요. 초인종 위에는 아직도 남편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럽니다. 메리켈은 예전처럼 베르톨로 브레이트 광장에 있는 베를리너 앙상블 극장으로 공연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무띠 엄마 메르켈을 거리에서 목격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하는데, 메르켈은 다른 정치 지도자들처럼 대중의 애정을 갈망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후에도 권력이라는 마약을 그래서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여깁니다. 권력을 정치인의 전유물처럼 다룬 적이 없기 때문이죠. 총리 퇴임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을 푹 자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신선한 바람을 쐬러 외출하고 남편이나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겠죠. 극장에 가거나 오페라를 보러 가거나 콘서트 갈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있으면 좋은 책을 아주 많이 읽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을 차릴 거예요.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녀는 그토록 꿈꿨던 안데스 산맥 너머로 떠날 수도 있겠네요. 진정한 앙겔라 메르켈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부르는 미스트로, 메간 트레이너가 부르는 안녕하세요. 저는 스팍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 보내드리고 방송을 통해 잘 들었어요. 저는 곧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여행지의 추억으로 손편지를 보냅니다. 뉴욕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도시였어요. 차가운 날씨였지만 여행하는 내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뉴욕에 올 때까지 여전히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라디오에서 저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좋은 추억, 좋은 방송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팍. 네, 노래 프레시 에어 그리고 데케로마스 스팍 노래로 들었습니다. 우리 명작이 살아간 가수 스팍. 네, 한국 잘 돌아가셨나요? 손편지는 언제 받아도 고마운 것 같아요. 이 카드 형식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잘 알죠. 이 엽서를 사고 CBS 가셨나요? 네. 봉투를 또 사고 봉투를 또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사면 좋은데 또 우표는 어디서 사야 돼요? 또 우체국 가야 됩니다. 또 우체통은 어디 있나요? 우체국 보통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체통 되게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아마 한 블록당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한 2블록 정도? 그런데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네. 내 인생의 명작은 책을 소개하는 방송이라서 이렇게 어떤 교양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서글픔이 존재하는데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일판 철의 여인 최장수 독일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나보았던 1부 순서는 여기까지이고요. 전 노래 듣고 돌아와서 앙겔라 메르켈의 그 나머지 인생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Thinking Out Loud, 에드 슈란 노래를 커버를 했어요. 제스민 탐슨이 부른 곡인데요. 함께 듣고 저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 KT 마튼의 메르켈 리더십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 2부 시작했고요. 저는 김하준입니다. 독일인들은 총리라는 단어를 여성형, 남성형 중 어떤 형태로 쓸까요? 정답은 여성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어에서 과거에는 총리라는 단어를 남성형인 칸슬러라는 그 글자를 형태로 썼는데 메르켈 총리가 된 후 여성 총리라는 뜻으로 여성형 칸첼러린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성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약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서 불편한 적이 있었을까요? 메르켈은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저는 독일 정부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갈수록 중책을 담당하는 여성이 늘고 있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여자가 국가 총리가 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입증되었어요. 사람들은 지도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그들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의심이라고는 털걸맘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합당하게 도출된 논리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녀의 지론입니다.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동료가 지쳐 나가떨어진 한이 있어도 차분히 질문을 거듭하면서 꼭 알아내고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격함으로 무장한 메르켈은 아버지가 물려준 무토교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좋아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조용한 카리스마로 유럽의 거인을 이끄는 독일 역사상 최초의 총리이면서 최초 독일 출신 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총리. 참 수많은 기록입니다. 첫 여성, 첫 동독 출신, 첫 과학자 출신, 전후 세대 최연소 총리. 네. 2005년 취임할 때는 참신함이 무기였는데 지금 16년이 흘렀으니까 냉철함을 갖춘 관록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한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메르켈 총리는 알파고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알파고이 맞을까요? 강한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데요.
공부, 운동, 리더십 모든 방면에서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들을 일컫는 말인데 종종 메르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걸이라기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쪽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메르켈은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으로 허덕이는 독일 경제를 재건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총리가 됐습니다. 1990년 통일 이후에 참 우리도 이 독일을 많이 참고해야 되겠죠. 예.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고 통합의 갈등을 가지고 또 경제난 또 어떤 정치적인 신념 두 나라가 몇천 년을 같이 했지만 불과 그 몇십 년 떨어져 있는 그 기간에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메르켈이 이거를 잘 산적한 난제들을 잘 해결을 했습니다. 구동독 서독인들의 반목을 잠재웠고 소위 독일병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 메르켈을 통한 해답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유럽연합 내 독일의 위상 또 25개국으로 확장이 됐죠. 유럽연합이. 거기에 맞는 독일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맞는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독일의 대연정으로 또 메르켈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문 부호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임을 했지만 그의 정치적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설레임을 오늘 내 인생 명작 2부 순서에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스펠 메리 딕비. 2005년 11월 기존 집권 3인당과 대연정을 구성해서 독일 역사상 최초 여성 총리로 메르켈이 선출되자 독일 언론들은 신데렐라가 된 동독 촌뜨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독일 최초 여성 총리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을 표시했을 정도로 메르켈은 기존 총리와 다른 성장 배경과 정치적 배경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 메르켈은 교사나 통역사가 되기를 꿈꿨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화술에는 능하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수상이 될 것이다라는 말조차 빼먹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총리가 그 발표문을 낭독하는 4분 동안 비전도 목표도 언급도 없고 웃음 한 번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총리까지 되는 원동력은 사실 이렇게 말주변 없고 카리스마도 없는 우직함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또 존재합니다. 메르켈의 이런 우직함은 그녀의 출생과 성장 배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1954년 7월 17일 서독 함부르크에서 출생했습니다. 태어나기는 서독에서 태어났는데 3개월 만에 동독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함부르크는 손흥민이 처음으로 그 프로 생활을 시작한 구단이기도 하죠. 또 차범근 씨도 함부르크에 있었죠. 네. 이 독일 축구가 한국이랑 잘 맞아요. 정호영도 지금 있죠. 또 거기서 충분히 기본기를 다지고 프리미어 리그로 와야죠. 그래야 이제 중계권이 있고 또 우리가 TV를 보기가 편하니까요.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다고 합니다. 동독 브라덴부르크주의 작은 마을 템플린으로 옮겨간 것은 아버지가 그곳의 교구의 목사로 부임했기 때문이고 메르켈은 학교에서 수학, 과학, 영어를 잘했다고 해요. 학생 시절에는 교사나 번역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아버지 직업 때문에 포기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 공산치하에서는 동독이 공산치하였으니까 목사의 딸이 교육과 사상을 다루는 직업을 갖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주의인데 또 목사라는 직업이 허용됐다는 게 이색적이네요. 정치사찰과 인권 침해가 거듭되는 동독 현실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성향도 독재 정권 또에 대한 분노, 자유시장에 대한 그 신념이 굳어져 갔다고 합니다. 메르켈이 동독에서 과학자 연구원으로 있을 때 동독 비밀경찰이 작성한 그의 동태파학 자료에는 공산주의의 비판적이고 폴란드 자유노조의 동조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르켈의 인권 존중과 자유주의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신념은 독일 총리로서 중국, 러시아의 인권 침해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 정책과 경제적 이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들은 결코 서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인권 외교를 펼치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종합해보면 메르켈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목사의 가족이 겪는 핸디캡 속에서 성장했고 집과 집 밖의 대립적인 두 세계 사이에서 자라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동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동독적인 기질과 사고를 별로 찾을 수가 없는 메르켈의 개인적인 성향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습니다. 통일 독일은 메르켈이 정치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독에서는 각종 민주화 단체가 엄청나게 생겼고 정치활동 붐이 일때였는데 메르켈도 이 시대 흐름에 동참해서 장벽이 붕괴되고 한 달 뒤 동독 민주화 단체인 민주변혁의 이름 이거 한국식으로 잘 졌네요. 네, 메르켈을 정계로 발탁한 사람은 동독의 마지막 총리 로타 드 메제르 총리입니다. 그래서 동독 마지막 정권의 그 정부의 대변인을 메르켈이 맡았는데 그때 당시 통일 이후에 그 헬무트 콜 수상에 의해 발탁돼서 통일 독일의 정치 무대로 스카우트 받게 됩니다. 헬무트 콜은 메르켈을 나의 메드센이라고 소녀란 뜻입니다. 청해를 했다는데 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네요. 트럼프에게도 호감을 받았다니요. 무엇보다 메르켈의 논리적이고 간결한 말솜씨, 냉철한 판단, 용의 주도함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헬무트 콜 전 총리는 메르켈의 이런 정치적 자질과 능력은 높이 평가했지만 또 한편으로 당시 통일 독일의 정치적 현실도 메르켈의 빠른 정치적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동서독의 그 내적인 통합을 고심하던 헬무트 콜은 또 이런 그 메르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과학자, 동독 출신, 여성, 어떤 그 세대 봉합, 또 지역 갈등을 상쇄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도 역임했었는데 또 그 교토의정서 합의에 큰 기여를 했고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메르켈은 정치적 기반이 약한 동독 출신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당 지도부의 핵심적인 사무총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또 중간에 위기도 왔었는데 메르켈은 당 사무총장과 당 그 수장을 장악해서 특유의 리더십으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합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했던 메르켈은 당시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당 대표로 자신의 입지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연방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고 또 1966년 이후 두 번째로 구성된 대연정의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독일 역사상 이렇게 새 총리로 선출된 메르켈은 첫 여성 총리, 첫 동독 출신, 첫 과학자, 또 전후 세대 이후 최연소 총리라는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면서 독일 정치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또 여성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메르켈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보수당, 기민당의 여성상에 어울리는 여성이 아닌데 그 당의 또 수장이었고 또 남성들 세계 속에서 작용하는 법칙에 따라 이 보수주의적인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으로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메르켈은 늘 말을 합니다. 여성으로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한다라고요.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동한 적도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의 이런 특성은 그녀 자체가 남녀 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의식이 강한 여성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던 옛 동독 출신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독인과 여성을 정치적으로 배려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체만으로 그 어떤 상징성을 부합시켰습니다. 뚜렷한 여성 정책을 내놓은 적
또 없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메르켈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닌가,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션 맨데스가 부르는 곡 In My Blood, 그리고 Old Dominion, Some People Do. 많은 기대를 받으며 시작한 메르켈 총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2001년 이후 성장률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증가하고요. 경기 부진이 참 오래 갔었는데 어떤 그 경제 구조 취약성에 기인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아주 경직적인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과도했죠. 일부 선진국들이 그렇듯이. 또 세제가 너무 이제 세금을 많이 냈고, 정부가 시장 개입 또 기업 활동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또 통일 휴유증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유료화 도입에 따른 또 어떤 독일 경제가 떠안아야 되는 또 선진국으로서 또 그 선진적인 리더 그룹으로서 그 유료화 도입에 따른 독자적인 또 운영 제한이 거론되었었는데, 이런 경제적인 취약점을 해결을 하고자 그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2003년도에 어떤 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둔 아젠다 201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독일은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또 실업자 수가 1년에 100만 명이 감소하는 또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면서 두 자릿수 실업률은 기본이었던 독일 경제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경제 성장 원동력에는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개혁 정책이 바탕이 되고 있고, 독일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이 메르켈 총리는 강한 결단력보다는 양보, 포용, 그다음에 이해, 배려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메르켈 총리가 처음 총리직에 도전할 수 있었던 2002년도에는 당시 분위기상 기민당 당수로서 단일 총리 후보가 유력되었는데, 이 기사당 에드문드 슈토이버 당수에게 총리 후보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양권 분열은 정권 교체 실패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때 당시 정권 교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긴 했지만 야권 내부에서 메르켈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2005년도에 총리 후보가 돼서 독일 최초 여성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잘한 점이 경제 성적이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성과는 슈레더 전 총리가 시작한 개혁 정책의 결과라고 전임자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메르켈 총리는 외교적 성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친미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국제 무대에 독일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고, 또 이 메르켈 총리와 노조가 마찰이 심했었는데 최저임금부터 거부했고, 또 노조의 회사 경영 참여 견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축소, 퇴직연금 수령 시기 연장, 매번 독일 노조 연맹 등과 마찰이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큰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메르켈은 요지부동으로 당장의 여론이 아니라 독일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판단해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은 수장의 의지로 정책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고, 결과적으로는 그 독일 노조 연맹과 어떤 그 협상도 순탄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명의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이미지, 또 장기적인 발전 플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로 생각됩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렌카가 부르는 곡입니다. Nothing Here But Love. 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연 보내주실 분은요, 이메일 am166h@gmail.com 혹은 베이사이드 Q라디오 검색하시면 주소 나오거든요. 인터넷 구글 하시면 손편지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국 카톡창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KT 마틴의 메르켈 리더십이라는 책 오늘 명작 주제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과학자라는 점은 처음에 정치 이력이 마이너스가 되는가 싶었는데 훗날 그녀의 정치 리더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여성인 점, 또 외적 이미지, 동독 출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훗날 이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메르켈 총리의 정치 리더십의 그 시작은 무엇보다 독일 정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총리의 막강한 헌법적 지위, 의회 내의 정당 세력과의 관계, 정당 장악력 등은 메르켈 총리 리더십이 발휘되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성장 배경은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2007년 프랑스 대선 노동당 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 역시 비슷한 경제 상황에 최고의 자리까지 도전했다가 실패한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종이 한 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응 방식의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고 보여집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영국 최초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식의 중도 노선을 택하는 유연성을 보였던 반면 이 세골렌 루아얄 후보는 프랑스의 고질적인 원인이 된 사회당의 정책을 더욱더 고수하는 어떤 그런 경직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포스트 대처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실제 유연함, 포용력, 양보가 그녀를 상징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 총리로 오를 수 있는 기회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를 위해 과감히 자신의 야망을 포기했는가 하면 그런데 그것도 다 정치 역학 구조상의 그런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이 아닌가 생각도 우리 그 안 찰스 씨 계속 양보만 하다가 지금 자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도 전임자 슈레더 총리의 개혁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말로 타인에게 공을 돌리는 점도 아주 눈여겨볼 부분이죠. 설령 어느 정도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메르켈의 인내, 양보, 포용의 리더십을 보면서 그를 진정한 독일의 구원투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 메르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내면의 부드러움, 포용력을 논하기보단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강직성, 강한 면모가 더 많이 이슈가 되는데 사실 메르켈 총리는 취약한 지지 기반을 겸손과 인내로 극복한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일단 결정을 내리면 추진력 있게 실행해서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그녀는 근래 찾아보기 힘든 직설적이고 강경한 리더로 뽑히기도 하는데 무슨 일이든 강경하기만 한 건 아니고 먼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의 의견을 기꺼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모든 의견을 취합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을 뿐입니다. 메르켈이 존경과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융통성과 포용력을 갖추었으면서도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메르켈의 직설적인 화법, 강경한 이미지가 그의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메르켈이 대학 시절에 전공인 물리학에만 시간을 바치지 않고 파티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젊음을 만끽했던 인간적인 면모, 또 남편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그런 축구광. 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쪽에서 축구는 거의 국기죠. 축구를 더 좋아한다는 것에 더 독일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도 잘 하고 또 내면을 공개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추진력 또 어떤 직선적인 면을 메르켈을 평가하는 반면 또 독일 국민들은 무띠, 엄마라는 표현으로 애정을 또 많이 보여줍니다.
통일 독일 이후 독일 사회는 만성적인 실업으로 시름이 아주 깊었습니다. 전범 국가라는 낙인으로 의기소침했고, 그런데 이제 독일은 유럽의 경제적 리더를 넘어서 전 세계를 포용하는 모범 국가로 진화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에 앞장서 대응하는 세계의 리더가 되었는데요. 2019년도 하버드대학교 명예법학 박사 수여식에서 메르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와 편협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원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행동하자. 그의 연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메르켈에 대한 독일 국민의 지지에도 비판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 세력들은 기후위기, 여성 문제 등에서 메르켈이 개혁의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하고요. 또 미래지향적인 개혁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합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받은 의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독한 의무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16년 세월 총리로 재직한 그 시간을 냉소주의나 비관론으로 몰아가진 않았습니다. 메르켈은 언젠가 자신을 낙관론자로 칭했습니다. 이제 그는 총리 재임 시절 그랬던 것처럼 자유로운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것입니다. 16년간 단 한 차례 스캔들도 없었던 메르켈의 퇴임 이유는 그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로이 시반의 뉴스 듣고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명작은요, KT 마틴의 메르켈 리더십입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